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날씨가 여전히 무더운데 조금 썰렁한 고백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끝으로 여러분의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한번 그려보시죠. 물론 운전 중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원을 뺀 만큼 저를 포함해서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는데 몸의 피로가 조금이라도 풀리셨는지 원을 크게 그린 만큼 더 풀리시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요. 원점에서 재검토되던 서울의 경전철 사업, 어제 사업 재개 이렇게 선언됐는데 무려 8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고 하죠.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NLL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한 논란, 새누리당이 관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일원인 조경태 최고위원은 국민들과 당원에게 문재인 의원이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잠시 후 조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LL 대화록 실종 사태로 국정원 개혁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야 원내의원들 각자 자기 원만을 지키려 하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의 원을 지키기 위해 급급할 것이 아니라 원 밖으로 나가서 국민들을 원으로 품을 수 있는 더 큰 원을 그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원입니다. 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시죠. 7월 25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겠습니다.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까칠한 뉴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한 사고 속보부터 짚어보죠. 화성공장 사고가 올해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무슨 사고가 또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오늘 오후 3시 55분경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여기서 암모니아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측은 일부 직원들이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서 소방대가 조사를 위해서 현장에 출동했다고 하면서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쨌든 그 사고 발생 즉시 이것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해서 삼성전자 측이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이었던가요? 5월이었던가 1월과 5월 모두였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때도 사고가 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1월과 5월에요. 불산가스 유출 사고가 일어나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전에 삼성전자 화성과 기흥 사업장은 경기도로부터 불산 취급 사업장 특별 점검을 무사 통과했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는데 참 지금 또 다른 안 좋은 사고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또 화재까지 났었는데요. 네, 세계 최고의 기업에 걸맞는 안전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좀 불안하네요. 네. 이런 부분 삼성전자 분명히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음은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죠.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실종 사태와 관련해서 관련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죠. 예, 새누리당은 대화록 실종에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사초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에 국기 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 구체적으로 고발 대상자를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로 거론되고 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그리고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이야기를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안 넘겼더라도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궤변이냐 이렇게 또 여당에서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 이게 혹시 안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요? 문재인 의원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가 봐요? 예, 얼마 전에 한 보수 인사가 NLL 논란을 두고 물타기 하는 수준이 아니라 물갈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정조준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 측의 반발이 강합니다. 새누리당이 또 다른 정쟁을 만들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흐리려는 물타기 공세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김한길 당대표도 역시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도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 예단을 하지도 않고 공격을 절제해왔다면서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김한길 대표는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서 여야 합의로 수사 방식을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하루도 안 지나서 고발을 한 상태죠.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실종되면서 결국 힘을 받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정치권에서 그렇게 개혁 대상이라고 떠들던 검찰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검찰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요. 잠시 후에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당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문재인 의원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여전히 진행 중인데 파행을 빚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요. 기간 보고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오전에 1시간도 안 돼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인 신기남 위원장이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했다면서 집단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편파적이라고 보고 있죠? 사건의 발단은요. 일단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지난 12월에 경찰청 폐쇄회로 CCTV에 찍힌 영상 파일을 공개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국정원 사건 관련했던 발언이 담긴 이런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제 주어진 시간을 넘겨서 계속 좀 발언을 이어갔는데 새누리당 측에서는 위원장이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문제 삼으면서 집단 퇴장까지 한 겁니다. 규정된 시간을 넘겼다. 그렇죠. 넘겼는데 이제 같은 당 소속의 위원장이니까 이거를 막지 않고 그대로 딱 노출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새누리당의 주장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5분 넘겨서 10초, 20초 더하는 거는 일상적인 관례였는데 이거 가지고 집단 퇴장까지 하느냐 이렇게 또 반발을 했고요. 어쨌든 간사 협의 끝에 우여곡절 끝에 20분 만에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야당과 여당은 굉장히 또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리를 건드리는 불편한 얘기들을 오고 갔는데요. 경찰이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을 발견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을 민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고요. 이에 맞서서 여당은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주장한 쪽은 민주당이었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공방이 이어지겠네요. 네. 네. 다음 남북 문제 한번 짚어보죠. 조금 전 속보를 보니까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의 6차 실무회담이 오늘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이 이제 지금 제대로 안 됐나 보죠? 예, 지금 오늘 사실이 마지막 회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팽배했었는데요. 사실상 결렬된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양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전체 회의를 오전에 가졌고요. 오후에도 수석 대표 회의 그리고 전체 회의를 이어갔는데요.
있는데요. 양측이 여전히 구체적인 어떤 재발 방지책이나 이런 제시가 없이 기존의 입장만을 계속 좀 이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회의가 5시 20분경 끝났는데요. 오늘 뭐 합의 도출에는 좀 끝내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6차 회담 사실상 결련된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7분 4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실종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가 계속해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특검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풀자는 입장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는데요. 조경태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경태 의원 만나서 왜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조경태입니다. 네, 조 의원님께서 같은 당의 의원인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상황입니까? 네, 사실 어제 김한길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수의 국민들께서 좀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대표님께서 모든 걸 다 안고 가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는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말 바꾸기를 한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 민주당에서 강하게 받게 되었고 또 국민들 역시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같은 당에서 같은 당의 의원에 대한 이런 지적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뭐 내분이다, 자중질환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네. 강행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네,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공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책임 정치,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가 되어야 되고 아무리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물론 잘한 부분에 있으면 또 잘했다고 저는 또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당에 영향을 주고 당 지지율을 까먹는 그런 막말 프레이드라든지 말 바꾸기와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또 쓴소리 또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상황이고요. 예.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정해서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김한길 대표 등 다른 지도부와 혹시 상의를 하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전혀 상의하시지 않고 하신 건가요? 저는 아침에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김한길 대표님께 문재인 의원에 대한 그 발언 그리고 일련의 어떤 일부 강성파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좀 경고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리지 않던가요? 네, 거기까지는 당내의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요. 네. 어쨌든 이번에 NLL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저는 발언에 항상 좀 신중을 기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신 조 의원님 의견에 또는 그런 입장에 동의하시는 당내 다른 의원들 많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느 분인 것 같으신지요? 최근에 김영한 의원님께서 중진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한 그 최고위원님들 가운데에서도 입장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시기적인 문제를 또 거론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시기적으로 뭐 이번 주에 하나, 다음 주에 하나, 저는 별반 그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번에 지도부에 좀 강한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정쟁의 중심에 설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민생 수권 정당의 모습으로 우리 민주당이 가져갈 때 보다 더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저는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이때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합니까? 의원직 사퇴를 말합니까?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 뭐 이런 걸 말합니까? 문재인 의원께서는 NNL과 관련돼서 원본 공개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NNL의 폐기 발언이 있다면은 정계 은퇴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원본이 실종되는 사라지는 그런 어떤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NNL 문제를 덮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본에 대해서 조사하자, 공개하자라고 동의를 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원본 공개를 주장했던 그 해당 당사자께서 덮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이런 전제가 약간 걸려 있지 않나요? NLL에 대한 그 발언은 사실은 분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코에 검은 코걸이고 귀에 검은 귀걸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애시당초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비서실장을 하셨고 그 당시에 실무 책임자를 위원장을 맡으신 분께서 예. 원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원본 공개를 이야기하셨고 또 NLL에 대한 그런 문구가 있다면 포기하겠다는 정계 은퇴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요. 민주당과 지도부에 호소한다라고 하시면서 개파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개파, 친노, 또 당 지도부는 김한길 대표 이쪽을 겨냥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면 전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NLL과 관련돼서 새누리당에도 보면은 서상기 의원이나 정문현 의원과 같은 그런 강경파 의원들이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강경파 의원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강경파 의원들에게 당이 끌려가게 되면은 결국 그 당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저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88년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친노냐 비노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은 친문이냐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것이 더 명확한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걸 떠나서 저는 더 이상 특정 계파에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 지도부가 거기에 덜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1년에 기태 발언이라든지 그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그 막말 그런 프레이드가 계속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책임한 정당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도부가 보다 신속하고 신속한 상황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강경파 말씀해 주셨는데 강경파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강경파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서상기 의원이나 뭐 정문현 의원과 같은 분을 우리가 꼽을 수 있고요. 예. 민주당 내에서도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의원 역시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 국민들은 민생, 특히 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빨리 종결시키려는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이 대화록과 관련된 분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전국을 마무리하는 해법 무엇인지요? 저는 일단 그 NNL에 대한 논쟁 부분은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논쟁이다라고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강경파들에 의해서 이것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NLL 과정을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은 NLL 문제는 이것은 해석의 차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논쟁은 하루라도 빨리 이 논쟁은 종식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원본 실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찰 수사에 의해서 이 부분도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하는 철저한 검찰 수사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과 다른 겁니까? 아니면은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그 검찰 고발 이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는 건지요? 하루속히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검을 하게 되면은 보통 2달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하루속히 이것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검찰 수사가 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검찰 수사에서 좀 미진한 사항이 나온다면은 그때 특검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진행 중인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 퇴장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국정원 국정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여야가 합의를 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소 상대당의 어떤 그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퇴장하고 하는 그런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좀 해치는 행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에서도 일단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본 사항이라면은 국정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찾는데 성실히 협조하고 회의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칫 이렇게 퇴장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이시니까 당내 현안 하나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상향식 공천제도 혁신위원장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기초정당 공천제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네, 오늘 이게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67.7%가 폐지 찬성으로 났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도 곧 이런 방향으로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는 폐지될 것으로 유력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신 세상이 스마트해진 만큼 우리들도 행복해진 걸까? 의심도 불안도 더 커져버린 건 아닐까? 올바른 지식과 습관으로 더 행복한 통신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작합니다. SK텔레콤 바른 통신 문화 캠페인.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원인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7044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11년차 회사 택시하는 나 원하는 개인 택시 받을 수 있을라나. 개인 택시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개인 택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겠죠? 혹시 운전 중이 아니시라면요. 이런 문자 의견 주시면 고맙겠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금연구역은 뭘 보고 알죠?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2013년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6월부터 모든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 식당, 호프집 등의 흡연 단속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식당, PC방, 커피숍, 호프집. 공공장소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산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한가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게 풀어봐. 붙잠 의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바캉스 3대 준비물 수영복, 선글라스, 그리고 SOL 영수증. 구도일 바캉스 경품 대잔치. 6만 원 이상 주유시 매일 2만 5천 명에게 자동차, 구도일 우산, 주방세제 등 행운이. 신규 회원은 추가 혜택도 있어요. 8월 14일까지. SO일 G마켓 홈페이지 참조. SO일이니까.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네, 이번에는 서울시 교통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서울 어디에서나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역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서울시 경정철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말인데요. 이 계획에 따르면 전철 9개의 노선이 추가로 생깁니다. 기대의 목소리도 있지만은 지방 재정을 악화시켜온 다른 지역 경정철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전철. 서울시가 발표한 경전철, 그러니까 땅 아래 지하철과 비슷한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운송량이 다르다는 거죠. 지난 2008년에 오세훈 전 시장 때였던가요? 그 당시에 추진됐다가 중단됐던 사업이죠. 뭐 중단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일단 저희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용인이나 의정부나 타 자치단체에 경전철 사업들이 수요 과다 예측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자 사업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과연 그런 게 맞는지 또 서울의 경우에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또 메트로 9호선처럼 민자 사업의 경우에 여러 가지 또 금융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조건까지도 좀 검토하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사업 과정을 거친 결과 다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요 예측 내용들이 적절한지 여부를 분석을 해보니까 뭐 저희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봤는데 결과는 서울의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교통량이나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요가 있다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토건 사업이라면은 박원순 시장이 평소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혹시라도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도시철도 기본 계획은 뭐 의무적으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법에서 도시철도법에서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5년마다 이제 연동할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동화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5년이 도과된 금년도에는 다시 변화된 여건들을 반영해서 다시 해야 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나온 내용이 아니라 그런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한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확정된 9개 노선, 주요 노선 아주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9개 노선 이제 신림선, 또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선, 난곡선, 목동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반영된 유례 신사선, 유례선 이와 같이 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림선의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서울대 앞까지 구간이고요. 동북선 왕십리에서 상계역, 면목선은 청량리에서 신내, 서부선은 세젤에서 서울대 입구역, 그다음에 우이신설 연장선은 우이에서 방학, 난곡선은 보라매공원에서 난양동, 목동선은 신월동에서 당산역, 유례 신사선은 유례 신도시에서 신사까지, 유례선은 복정리에서 마천역 이와 같이 구간으로 운행될 수 있는 노선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전철 그러면은 의정부라든지 용인 경전철, 이제 세금 먹는 하마 이렇게 오래된 적자 이런 것이 떠오르는데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죠.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용역을 법정 의무사항이지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서 경전철하면 수요 과다 예측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 되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더 많이 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미 그 소위 최소 운임 수입 보장제라고 그래서 예정된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게 되면 그 갭만큼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와 같이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과다 예측돼도 전혀 실제 사업자들은 책임을 안 지고 정부가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요도 과다 예측되고 과다 예측된 내용을 제대로 검증 안 하면 정부에서 오히려 부담을 안게 되는 이런 구조였는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이런 최소 운임 수입 보장 제도가 폐지돼 있어서 실제 수요를 잘못 예측하면 실제 수입이 적은 부분이 민자 사업자의 책임으로 이렇게 귀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와 같은 완전 다른 구조로 운영이 된다 하는 점이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메트로 9호선 사업이라는 민자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해서 실제 표준 협약이라든지 실시 협약 내용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까지도 이번에 마련해서 같이 가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자 사업 언급해 주셨는데 전체 사업 예산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민자를 유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를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접촉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 의향을 밝힌 사업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업자들은 물밑에서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타진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자인가요? 네. 컨소시엄 형태인가요? 컨소시엄 형태로 이렇게 시행사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9개 노선인데 앞으로 10년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9개 노선 가운데 어느 것이 또는 언제부터 이런 건설이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제안 내용이나 또는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게 사업 시행 시기나 이런 부분은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신림선이나 동북선은 이미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돼 있고요. 서부선하고 면목선의 경우에는 민간의 투자 적격성 심사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들이 아무래도 좀 진도는 빨리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단정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협의가 많이 진척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국책사업감시팀의 권호인 팀장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권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들으셨죠?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선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제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 일단 그 사업비가 정부 재정이 거의 절반가량 들어가고요. 구체적으로 4조 2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민간 자본 또한 4조 원 이상 끌어들인다는 것인데. 네. 특히 현재 서울시의 이제 부채가 지금 25조 원 이상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가 또 민간 사업자한테 수익까지 보장해주면서 이러한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이 사업을 추진할 시급성이 있는가 하는 게 문제고요. 네. 그리고 꼭 진짜 서울시가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업비에서도 밝혔듯이 4조 원 이상 정부 재정을 투입시킨다고 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재정 여건 속에서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향후 또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입증이 되면 순차적으로 이제 재정이 열악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올해 현재 이제 서울시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향후 이제 부채만 증가시키는 구조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베스트 중에 베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그렇게는 보고 계시지 않네요.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또 시급성 면에서도 또 지적을 하셨고 또 정부 재정이 무려 4조 원 이상 투입된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용인과 의정부에서 경제원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 재정 문제, 세금 먹는 하마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꼬리표가 붙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용인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그 과도한 이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진행됐기 때문에 예.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측면은 크고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익이 과도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용인 지금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이제 보수적으로 수요 예측이라든지 타당성 검증을 하고 난 뒤에 충분히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어차피 이제 서울시의 주장이고 관련 자료들이 일차적으로 좀 공개되어가지고 충분히 좀 검증 작업을 거쳐야지 그러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향후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그때보다 이제 재정이 많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민자 사업자한테 그 수익 보장은 해주게 될 것이고 여기에다 이제 공사비 보조라든지 정부 재정이 50%가 들어가니까 그 서울시 재무 구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이렇게 우려되는 면도 만만치 않은데 왜 네. 빨리 이렇게 경정철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현재 이제 대부분의 경전철 사업을 보면 특히 용인이라든지 의정부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이제 개발 공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약 이행 차원에서 사업은 추진해야겠는데 돈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자 사업 방식을 채택하는데요. 예. 결국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살이 되어서 그 재정 파탄으로 돌아오게 된 거고요. 예. 이제 전반적으로 좀 임기 내에 좀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수가 많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재정 낭비 요소, 특혜 요소, 그리고 이제 시 재정 여건 등이 고려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부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개발 공약. 결국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시급히 추진할 이유도 없음에도 향후에 이를 추진해 나간다면 그 내년 지방선거를 둔 것이라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선거 공약과 관련돼서 보면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택시 문제도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전철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아주 10분 내에 지하철기에 간다 그러면은 택시가 또 감차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5280님이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경전철이 완성되면 택시 감차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특히 이제 경전철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네. 버스 노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택시 노선도 될 수도 있고 어차피 경전철로 이제 수요가 이전되면 그 다른 교통수단은 당연히 좀 그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수익이 좀 떨어지는 구조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결국 또 서울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책에 대해서 강구는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다. 뭐 네네. 승객 수요 또는 재정 문제, 민간 투자 유치 등등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결국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이 다른 지자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더 주목해서 또 시민들이 감시하고 해야 될까요? 예, 1차적으로 이제 실패한 특히 지자체의 민자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정보들이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의 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발표에도 이제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은 없던데 향후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하고 뭐 이번에 했던 그 용역 보고서라든지 타당성 및 수요 예측 결과 그리고 우선 협상 평가 대상자 선정 결과 등을 일차적으로 좀 공개해가지고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그 실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그 공개해가지고 그런 이제 부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서울시의 재정을 줄이고 시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의 투명성 이 부분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시할 수 있게 시민단체 등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과정이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협상단이라든지 그 추진하는 이제 측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자료들을 서로 심의하고 그 토론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의 권호인 국제사업감시팀장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책상 앞에선 꽉 막혀있던 아이디어도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입니다. Live Brilliant. 현대자동차.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버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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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쏟은 실크 셔츠 괜찮다. 6가지 모션과 세방향 물살로 세탁하는 트롬이니까 LG 트롬 식스모션 터보샷.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네,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한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는요.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이 원이었죠. 조금 전 서울 경전철 관련 인터뷰 들으시면서 주신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400님인데요. 적자 운영이라고 논란되는 경전철을 9개나 만든다니 서울시 영유아 보육비도 없다면서 경전철 만드는 돈은 대체 어디서 나는 건가요? 이거야 원 걱정이 되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1라운드에서 개인 택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조언을 구했었는데 많은 분이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정보 주셨죠? 3064님 답변인데요. 영업년 3년 무사고 하시거나 자가용 주식회사 차량을 6년 무사고 하시면 개인 택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0822님은요. 수도권은 포화 상태라서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고요. 고양시에서 회사 택시 하시는 7043님도 각 시청에 교통과로 문의하라고 이렇게 문자 설명 주셨습니다. 택시 기사님들께서 문자를 많이 주셨네요. 문자 주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는데요.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오겠습니다.